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던 중 시어머님이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니들 병원은 다니고 있는 거야?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시어머님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먹는 것도 좀 잘 챙겨 먹고 그래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로 잘 챙겨 먹도록 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남편이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자 시어머님이 제게 다시 강조했습니다. 제 술 못 먹게 하고 혹시 담배 피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술은 마신다는 얘기니? 아무래도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은 마시고 있어요.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술이 얼마나 안 좋은데 술을 마시고 있어. 엄마, 자주 마시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엄마가 이러니까 불편해서 오기 싫단 말이야. 설령 안 생겨도 우리끼리 잘 살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 부부가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식이 있어야 온전한 부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운동도 좀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 너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님이 잔뜩 성난 표정으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 또한 화가 난 채 말대꾸를 했어요. 우리 그만 갈래. 엄마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있겠어. 잔말 말고 앞으로 술은 절대 입에도 대지 마. 알겠어? 시어머님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남편이 짐을 챙긴 채 밖으로 나갔기에 남편 뒤를 따라 나가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 팔을 잡더니 다시 당부를 했습니다. 얘, 네가 좀 힘들겠지만 술이나 담배는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게 그렇게는 안 좋다고 하잖니. 난 너만 믿으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마 시어머님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제가 급히 시댁을 나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사과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앞으로 되도록이면 본가에 오지 말자.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당신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이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있었지만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손주를 너무나 바라는 시어머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외동아들이다 보니 더욱 손주를 바라고 계신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에 이해하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집착은 도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자 이제는 대놓고 집으로 찾아왔으니까요. 주말 아침마다 시어머님이 초인종을 눌러대서 나가보면 몸에 좋다는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와서 말을 했어요. 이거 장어인데 이 장어가 몸에 그렇게 좋다지 않니? 금방 한 거니까 바로 먹으면 될 거다. 식을까봐 내가 최대한 빨리 오긴 했는데 괜찮나 모르겠다. 암튼 지금 얼른 같이 먹어라. 엄마, 그만 좀 하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챙겼으면 내가 이러겠어? 얼른 나와서 먹기나 해. 먹고 가볼 곳이 있으니까. 가볼 곳이라니 어딜 간다는 거야? 글쎄 내 친구 중에 명순이라고 있거든. 근데 내내 소식도 끊고 지내던 명순이가 며칠 전 모임에 나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지 뭐니. 명순이 아들 부부도 병원에서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어렵다고 했다는데 어느 날 친척 중 한 사람이 기가 막힌 한의원을 알려줬다지 뭐니. 명순이도 아들 때문에 내내 마음고생을 하고 있던 중에 속는 셈 치고 아들 부부를 데리고 그 한의원에 다녀왔다는데 글쎄 그 한약을 먹고 3달 만에 임신을 했다지 뭐야. 그래서 내가 명함 받아서 미리 예약해놨으니까 얼른 밥 먹고 가봐야 해. 얼마나 유명한지 몇 달간 기다리기도 한다잖니. 시어머님의 얼굴이 잔뜩 상기돼 있었는데요. 그 한의원만 다녀오면 100% 임신이 될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 모습에 남편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져 있었고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버럭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병원에서 의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다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 주니 잘 될 리가 있겠어? 원인이 너한테 있다고 하니까 해볼 만큼은 다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이대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을 거야?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더 이러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한약만 지으러 가자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쏘아붙이다가는 눈물까지 떨궜기에 제가 안절부절 못한 채 시어머님을 달랬어요. 어머님, 한의원 갈 테니까 진정 좀 하세요. 지금 바로 갈까요? 진짜지? 같이 가줄 거지? 네, 갈게요. 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진정 좀 하세요. 그제서야 시어머님이 눈물을 훔치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님에게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며 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남편이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뭐하러 간다고 했어? 갔다가 이상한 소리라도 들으면 어쩌려고? 어머니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는데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나도 양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그니까 그냥 다녀오자. 그러다 엄마가 눈치라도 채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제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대답했는데요. 남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을 따라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한의원으로 갔고 시어머님이 설명을 했어요. 얘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병원에서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지 뭡니까? 우리 아들한테 좋은 약 좀 지어주세요. 시어머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의사가 진맥을 짚고 확인을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의사가 아드님이 이상하다고 했다고요? 예, 생긴 건 멀쩡해서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네요.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아드님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이런저런 검사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저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서 좀 당황스럽네요. 그럼 며느리도 확인을 좀 해볼까요? 한의사가 제 진맥을 짚으려던 순간 시어머님이 말리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이상 없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아들 약이나 지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먹어야 효과가 더 좋을 텐데요. 아무 이상도 없는 며느리까지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멀쩡한데 괜히 한약 잘못 먹었다가 오히려 탈이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라며 시어머님이 남편 한약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은 택배로 받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 안 돼. 당신도 그동안 우리 엄마가 하는 거 봤잖아. 나한테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인 거지. 만약 당신한테 이상이 있다고 하면 완전 난리 날걸?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어. 어차피 내가 하자고 한 거니까 나중에 들통나도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 그때도 말했지만 난 우리 둘만 살아도 괜찮아. 그니까 대충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엄마도 포기할 거고 그럼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볼 땐 어머님 절대 포기하실 것 같지 않아. 아니지.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아. 암튼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의 생각은 확고해 보였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제 몸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만 남편은 혹여나 제가 시부모님께 미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 제가 아닌 남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님의 집착은 더욱 심해져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사실대로 말하자고 몇 번이나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모든 걸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님에게는 죄책감만 가득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어느 날은 부적까지 가지고 와서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형석이 베개에 몰래 넣어둬라.
어머님, 이거 부적이잖아요. 그래, 내가 용하다는 보살님한테 직접 받아온 거니까 베개에 잘 넣어둬. 그치만 그이가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니까 몰래 넣어두란 말이잖니. 형석이 모르게 네가 잘 넣어둬. 알겠니? 시어머님이 어찌나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하던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요. 아무 이상도 없는 남편이었기에 남편 베개에 넣어둘 이유가 없었기에 제 베개에 넣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던 어느 날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주야, 사부인이랑 통화했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왜? 뭐라고 하시는데? 라는 물음에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줬는데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님이 친정에 선물을 보내놓고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사부인, 아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어서 감귤 몇 박스 보냈습니다. 저희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전에 감귤 좋아하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보냈습니다. 부족한 우리 아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서방이 부족하다니요. 이서방이야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지요. 오히려 우리 딸 때문에 저희가 사돈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며느리야말로 나무랄 데 없이 착하기만 한걸요. 우리 아들 때문에 임신이 어려워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는 거 보면서 참 속이 깊고 고맙다는 생각뿐인걸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 때문에 임신이 힘들다고 병원에서 그랬다는데 이서방 때문에 임신이 안 되다니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엄마가 놀라서 되물었다는데요. 예? 병원에서 우리 아들이 문제라고 그랬다는데 사부인이야말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이서방은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 딸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참말입니까? 순간 시어머님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기에 뭔가 일이 잘못됐음을 직감했다는데요. 결국 어색한 인사를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엄마가 바로 제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병원에선 너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근데 사부인은 왜 이서방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야? 니들 설마 그동안 사돈 양반 두 분한테 거짓말한 거니? 아니,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고 했는데 그이가 그냥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걸로 하자고 어찌나 저러던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했어. 니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디 속일 게 없어서 그런 걸 속이고 있어. 난 사실대로 말하자고 했다니까. 근데 그이가 내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계속 그러자고 하잖아. 내가 니들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야. 이젠 어떻게 할 거야? 우선 그이랑 상의 좀 해볼게. 라며 전화를 끊었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떡해. 어머님이 사실을 안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본가에 가봐야 해. 엄마가 당장 건너오래. 어머님께 전화 온 거야? 어, 그러게 내가 장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리자고 했잖아. 라며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사실 친정 부모님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남편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 와중에도 제 마음은 확고하기만 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랬다면 엄마도 시어머님께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격이잖아. 나 때문에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우리가 말을 했다고 해도 엄마가 동의했을 리 만무했을 거고 어차피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었어.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하고 맘 편히 살고 싶어. 그리고 어머님이 갈라서라고 하면 난 그렇게 할 생각이야. 뭐? 그럼 이혼이라도 하겠단 말이야? 내가 왜 부모님까지 속여가면서 그랬던 건데 당신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외동아들이잖아. 근데 어머님은 손주를 엄청 기다리고 계시고 나 때문에 당신이 부모님과 척지는 걸 원하지 않아. 모든 건 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어머님께 너무 그러지 마. 난 어머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언젠가 어머님께 들었는데 어머님도 당신을 진짜 힘들게 낳았다고 하셨거든. 그랬으니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 나만 물러나면 다 해결될 일이야. 제가 큰 결심을 한 채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워낙 단호하게 말을 하는 모습에 남편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시댁까지 20분가량 걸리는데 그때 당시 제게는 그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들어섰고 우리를 맞이한 건 시어머님이 아닌 시아버님이었습니다. 네 엄마는 지금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 잠깐 앉아있어 봐라. 내가 데리고 나올 테니까. 그니까 왜 거짓말을 해서 이 사다를 만들고 있어. 시아버님이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보다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방에서 나온 시어머님이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고 놀란 제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님이 눈물을 멈춘 채 우리들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 이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님, 이 사람이랑 이혼할 테니까 진정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님 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새어나왔어요.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나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형석이 네가 이혼하자고 한 거야? 이제 보니 너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이었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네, 잘못 키웠어.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난 절대 이혼할 생각 없어. 그럴 생각이었음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겠어? 난 절대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엄마도 이 사람 힘들게 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그 임신 얘기 좀 하지 말란 말이야. 남편이 시어머님께 경고 아닌 경고를 하자 시어머님이 통곡을 멈추고는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진심인 거야? 당연하지. 엄마가 자꾸 임신하라고 쫓아다니면서 달달 볶아대지 않았어도 우리가 거짓말 안 했을 거 아니야. 남편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토해내고 있자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얘,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미안하다. 그러게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음 내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내 딴에는 우리 아들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알기나 하니. 사돈 양반 두 분께 죄인이 된 것 같아서 한동안 연락도 못했던 거야.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더구나. 시어머님의 사과에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그 뒤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봐라. 상견례 때부터 사부인이 손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니? 손주 태어나면 그 기념 촬영도 같이 하자고 했잖니. 거기다 돌잔치 때는 우리 넷이 옷도 맞춰 입자고까지 하셨거든. 전화 통화만 하면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죄인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럼 한동안 엄마랑 통화를 안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 내내 죄인 같기만 한데 어떻게 전화통화를 할 수가 있겠니? 사실 사부인한테 부재중 전화 온 거 확인하고도 못했어. 저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꼬인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으니까 어머니께서 화가 나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뭐? 사부인이 그런 오해를 했단 말이야? 네. 그게 병원에서 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소리를 하자마자 어머니께서 전화를 피하셔서 더 오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 난 미안해서 전화를 못 받은 건데. 놀람과 당혹이 엇갈린 눈으로 시어머님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진짜 많이 놀라서 어리둥절해요. 놀라다니. 지금 나보다 놀랐겠냐? 난 지금 심장이 잠시도 쉬지 않고 쿵쾅거리고 있구만. 아니, 그동안 어머니께서 한약에다 부적까지 만들어 오실 정도여서 저를 많이 원망하실 줄 알았거든요. 제 입에서 부적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놀란 채 외쳤어요. 뭐? 부적? 설마 엄마 부적까지 만들어 왔던 거야?
아니, 그 보살님이 그러는데 너한테 총각 귀신 조상이 붙었다고 하면서 부적을 써야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기겁을 하고 부적을 썼지. 그 부적은 어디 있는데? 네 베개에 넣어두라고 했지. 뭐? 내 베개에? 아니야. 내 베개에 넣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내 베개에 넣는 게 맞는 거잖아.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자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거짓말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내가 오히려 너한테 많이 미안하구나. 그동안 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더구나. 어머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제가 재차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지나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나도 형석이 낳기 전에 시어머님한테 엄청 구박받았어. 할머님께 구박을요? 말도 마라. 형석이 앞으로 셋이나 잘못됐거든. 그게 다 내 정성이 부족한 거라며 절에 가서 108배를 하라고 했어. 아직 몸도 성취하는데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절까지 하면서 빌었거든. 거기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는 돈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은 적도 있고 말이야.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남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안 그러겠다고 결심했다. 근데 나도 똑같은 짓을 한 것만 같아서 눈물만 나오는구나. 시어머님이 다시 사과를 했고 저 또한 시어머님의 진심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했어요. 내가 보니 자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야.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 맘 편히 갖고 살아.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니? 자식이 없으면 속 썩일 일도 없고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 내가 키워보니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 거짓말이 나고 말이야. 시어머님이 농담까지 섞어가며 말을 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과 엄마가 만나서 모든 오해를 풀었고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엄마 입에서도 두 번 다시 손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온 뒤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남편이랑 친정에서 편히 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본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한여름에 감기는 무슨 감기에 걸려? 에어컨 바람 많이 쐬서 그런가 봐. 증상이 어떤데? 그냥 으슬으슬 춥고 갑자기 어지럽기도 해. 근데 아랫배는 왜 아픈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졸리기도 해. 뭐? 졸리기도 해?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대묻고 있었기에 제가 걱정스레 다시 물었어요. 왜 그러는 건데? 너 혹시 병원에서 지어준 감기약 먹었어? 아니, 빈속이라 밥 먹고 먹으려고 아직 안 먹었지. 잘했네, 잘했어. 일단 그 약 먹지 말고 있어봐. 내가 지금 약국 다녀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약 지워왔는데 약국은 또 뭐하러 가? 내가 볼 때는 감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순간 엄마 얼굴에서 설레임마저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온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스트레스 받는 건 잘 알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거 검사 한번 해보자. 아무래도 증상이 내가 너 임신했을 때랑 똑같아. 엄마, 그 얘기 다시 안 꺼내기로 약속했잖아. 알아. 근데 엄마 느낌이 뭔가 이상해서 그래.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해보자. 라며 빌다시피 하는 엄마를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대충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엄마가 임신 테스트기를 빼앗다시피 확인을 하다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봐라! 두 줄이잖아, 두 줄! 그 말이 믿겨지지 않아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너 두 줄이 뭔지 몰라? 임신이란 말이잖아, 임신! 뭐? 임신? 그럴 리가. 봐라, 여기 두 줄이면 임신이라고 하잖아. 우리 병원 가서 확인해보자. 결국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에 갔고 임신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자마자
남편과 시부모님께 알렸는데요. 시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뒤에는 가족들의 극진한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처음 육아를 하는지라 많이 힘들어해서 양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양가 부모님께서 아들의 재롱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이번 일로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양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